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36% 상승 마감, 코스닥은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오늘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은 일부 업종들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업종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닥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요즘 관세 부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지수는 이렇게 괜찮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상호 관세를 곧 발표를 하는데 자동차나 의약품 쪽은 제외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장중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죠. 이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초과해서 발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들여다 보니까 이 중고차 트럭 가격 그리고 운송 비용이 증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지금 제외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현재 미국 이번에 놓은 거 보면은 식품이라든지 주거비 쪽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거나 안정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 부과해서 이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입니다. 그러면은 관세를 갖다가 뭐 어떤 상대국하고 협상을 어떤 잣대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던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미국 물가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막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 그 역사 경제책에서도 많이 보는 1970년대의 미국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야기했잖아요. 고용은 자꾸 줄어들고 뭐 경기는 좋지 않은데 자꾸 물가만 높아지는 그 상황이 저때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또 많이 했었죠. 또 그 이전에 미국 대공황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해서 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지출을 많이 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출을 계속 하다가 이제 여기에 딱 걸리게 되다 보니 아무리 재정 지출을 해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등장을 하게 된 게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잘 해먹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잠시 보여드리는 것은 그동안 지금 돈을 찍어내도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예전에 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던 이유도 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또 그때 경제도 잘 돌아갔었고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정말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퍼벌크라는 미국의 정말로 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준 의장이라고 하는 펄벌크 의장이 나와서 금리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올려버렸죠. 거의 기준금리를 한 20% 가량 이렇게 올리면서 시중의 돈을 갖다가 아마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산해서 사람들이 다 나가 죽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뭐 살해 위협도 많아서 경호원들 데리고 다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무지막지한 정책을 쓴 결과 새로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끝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기간이 상당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과거의 이 그림이 앞으로 우리가 이 마주해야 될 현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AI가 등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벌려고 기업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이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은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그 이전에 이때 전화기 용도는 말 그대로 전화기였습니다. 전화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컴퓨터잖아요. 이걸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이거 뭐 요즘은 여기서도 신분증까지 넣어가지고 다닐 정도로 많이 발전했죠. 그 용도가 처음에 나올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고 이게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적 가치는 굉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 활용처를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경제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지금까지 풀린 돈보다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물가는 계속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돈이 더 늘어난다 쪽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거품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한 거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상황들을, 돈이 너무 흔해지는 상황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흔하기 때문에 금 가격 보십시오. 금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죠.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서 단순히 물가가 높아진다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돈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싸먹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 금쪽으로 자산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월급으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월급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끝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돈을 벌고 월급은 올랐는데 살기가 팍팍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또 그게 이제 체감이 되니까 이제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조금 멍청한 사람들은 어렵다 월급 올리도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식으로 그리고 부동산으로 다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유가 된다 그러면 금과 은까지도 그 자산을 갖다가 분배해서 내가 노동소득으로 버는 돈과 더해서 주식으로 벌고, 또 그리고 부동산으로도 벌고, 혹시라도 돈의 가치가 제로가 되면은 그에 대비해서 이렇게 금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금융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정말로 인류 역사상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강을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월급은 받을 수 있는, 따박따박 넣을 수 있는 데가 좋겠지요. 또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좀 더 여유가 된다 그러면 금과 은도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걸 갖다가 무사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게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정말로 거품이 빵 터지고 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립니다. 한 리셋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요 기회를 한 번 더 잘 타고 넘는다 그러면은 뭐 요즘 이야기하는 경제적 자유 같은 거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준비가 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좀 적게 드는 농촌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품이 터질 때 항상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파산했단 말은 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산한 시기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사, 등기를 갖다 이전할 일이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할 일도 많아지게 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변호사도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뭐 세무사, 세금 계산할 일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기업은 회계사도 괜찮습니다. 이런 전문직들은 오히려 이 파산을 하던 시기에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AI와 한국 경제를 분석하면서 이 전문직들이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다. AI 등장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거기에다가 그 가운데 또 파산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전문직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미처 내가 뭐 이렇게 자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둘 준비가 좀 덜 된 어떤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이 파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업종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중소형 업종을 매집을 했죠.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봤습니다. 중소형 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 전부 다 AI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서 계속 물량을 매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만큼 되는 업종들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관련 종목줄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세력들이 24개 업종을 갖다가 매집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이 건설주가 좀 있어요. 과학주도 좀 있고요. 그럼 저게 오늘 좀 이슈가 좀 됐는데 왜 저렇게 된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또 푸틴 또 그리고 젤렌스키 이런 뭐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다 때려 빠졌는데 그래서 건설, 기계 이런 재건주들이 훨훨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발전하려 그러면은 이 뭔가 이렇게 높이 쌓아져 가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이게 지금 다 부서져서 이렇게 평지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돈입니다. 돈이고 항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데 돈이 있는 게 지금 젊은이들이 공정하지 않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워낙 이렇게 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사회 곳곳에 법 체계가 잘 정비되어서 비집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AI가 이걸 갖다 뽑아물 만큼 뽑아물 정도로 굉장한 거품을 만들고 이게 파산이 되면서 확 정리가 안 되면은 이거 전쟁으로 부서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날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욕심 많고 탐욕이 있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돈이 사라질 때 다 날아가죠. 그 여러분들 보라고 한번 일본 거품 꺼질 때 일본 사회가 어땠는가? 1990년 전후 해서 한 후 90년, 91년, 92년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만큼 썼는지를 잘 보고 그때 탐욕을 갖다가 주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파산을 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로 깊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슈 때문에 건설주 오늘 좀 몇 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세력들이 매수해서 들어왔고요. 세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조금 높아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총을 한 방 쏴도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세력들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 그동안 세력들이 누가 있었고 오늘 누가 샀는지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GS건설 한번 들여다보면은 수급 분석표 들여다보면 일단 세력들이 요 기간 동안에 참 거의 막 조금씩 들어오다가 요때 좀 들어와서 지금 안 빠져나가고 요 기간 때 들어온 세력들이 안 나가고 지금 그대로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1년간에 한 617만 주, 18만 주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만 3천 주를 매집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투신도 들어오고 뭐 보험도 오늘 조금 매수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여기 먼저 들어와서 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선도 비중이 37%이고 외국인들이 19%인데 이 감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연기금하고 이제 투신하고 보험하고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비율상 이제 이겨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유통되는 주식이 한 51% 정도 걔네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거 끌고 먹는 거는 뭐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 경우는 지금 수출이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내수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설주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참 들어가기가 곤란하죠. 이미 요건 추세가 끝났다고 보고 세 번 있으니까 세 번 정도 뭐 더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끝났다고 보고 이걸 어떻게 들어가요? 차라리 이거 들어가느니 앞서 본 GS 건설 들어가겠습니다. 호롱인더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한국가스공사는 어제도 나왔는데 이건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도 짧게 끊어 먹을 수도 있고요. 세력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현대차도 그런데 현대차는 참 어중간해요. 요걸 하나 끝으로 봐도 되겠죠? 세력들이 매수했고 뭐 이렇게 매도했고 이제 추세 끝났고 새로운 추세가 되려면 좀 더 가야 되지 않겠어요? 흘러내려야 뭐 있는 거지. 여기서 만약 반등한다 그러면 이게 세 길로 또 끝나는 거야. 어중간하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거 들어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종목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수익 매매 오늘 좀 뭐 난 것도 좀 있긴 하네요. 여튼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가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스토리가 녹아 있는 겁니다. 이번 거품 단기간에 끝날 거품은 아닙니다. 좀 오래 갈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 거품 때 우리 뭐 단기적으로 자꾸 안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주말 놓을 때는 전화기 대용이었습니다. 근데 놓고 난 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이 가치와 유용성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내는 게 어떤 돈을 얼만큼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내는 거품은 정말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하는 최고의 거품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너무 욕심 부렸어도 안 되고 또 이 기회를 놓쳤어도 안 됩니다. 이런 기회에 반드시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보유를 해서 잡아먹고 나이가 좀 되는 분들은 이제 적당히 끊어먹고 자기 노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살까 생각 좀 해야 되는 거고 뭐 젊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